자, 재산세 가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재산세로 가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 세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최저 세 문제. 많으면요, 네 문제까지도 출제 가능합니다. 특히 네 문제가 나올 때는요, 종합부동산세와 연결시켜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결시켜서. 그래서 과거에도 재산세, 중과세를 비교하는 형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재산세는 세 문제, 많으면 네 문제까지 나간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의 잠깐 보죠. 재산세가 뭐냐? 의 한번 내린다면 재산세라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한 줄로 묶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적어놓으세요. 부동산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선박 및 항공기 밑줄. 자,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보유, 동그라미. 취득세에서 키워드는 취득이었고 등록면에서는 키워드가 등록이었어요. 그러면 재산세는 뭐다? 보유 내지는 소유죠. 그래서 재산세는 무슨 세니까? 보유세이기 때문에 보유가 가장 키워드죠. 그래서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그 누구한테 밑줄 소유자가 납세 문제가 되네요. 소유자가. 취득세는 누가 납세 문제예요, 여러분? 취득하는 자. 등록면에서는 등기 등을 받는 자가 납세 문제였죠. 근데 이러한 소유자에게 자 밑줄 매년 부과. 이게 취득세 등록세와는 다른 점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행위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득이나 등기라는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만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인데 반해서 얘는 재산세라는 무슨 세는 보유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한다? 매년 낸다. 매년. 그래서 짜증나. 뭐 재산, 부동산 하나를 갖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 내야 돼. 전 그런 게 싫어요. 그럼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취득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취득 안 해요, 저는. 자, 그래서 얘도 성격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성격 밑줄 여러분, 보유세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격이 무슨 세다, 여러분? 보유세라는 겁니다, 보유세. 그럼 보유세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본데, 자, 아까 보았던 것처럼 얘는 어떻게 한다?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특징이 이겁니다. 얘는 정기적인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우발적 과세죠. 그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행위에서 이례적 과세였죠. 근데 얘는 그 행위가 일어난 다음 이후에는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딱 무슨 과세? 정기적 과세. 딱 정해진 날짜에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예측 가능하죠. 아, 언제 뭐가 나온다라는 걸. 그래서 보유세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과세를 하고 이러한 정기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시간적 기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다? 과세 기준일 현재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우습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에서 출전에 말장난이 그냥 당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보유세에서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느 날 현재로 따지라는 얘기 여러분. 과세 기준 현재로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보유세의 과세 여부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어느 날 현재 시점에 있다? 과세 기준이 현재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 최근에 3년 전에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친 적 있죠. 재산세에서 물납을 할 때에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12월 31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12월 31일이야. 모든 보유세는 어느 현재로 따진다고 여러분. 과세기는 현재야. 왜 12월 30일이나.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 12월 30일 우리 일해 안 해? 안 하잖아. 죄송합니다. 계속 안 하고 있죠 우리. 네. 그래서 이런 보유세에서도 출전이 이런 거 갖고 장난친단 말이야. 요거를 살짝 말을 바꾼 거죠. 그냥 답이 보여야 되는 거죠.
이때 구체적으로 과세기는 매년 언제다 여러분? 6월 1일이죠. 이거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이건 외워야 돼. 법에서 6월 1일 현재로 과세하겠다. 법에서 규정된 거야. 법에서. 6월 1일이 되어야 되는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재산세는 이날 현재로 과세하겠다 규정된 거죠. 예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합쳐지기 전에는 예전에는 여러분 건축물 따로 과세하고 토지 따로 과세했어요. 그러던 것을 지금은 건축물과 그다음에 토지 다 재산세라고 과세하는데 예전에는 5월 1일이었어요. 5월 1일. 근데 법이 통합 개정되면서 언제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6월 1일. 그러면 결론 냅시다. 모든 보유세에 대한 의사 결정은 어느 시점 현재로만 따져라. 6월 1일 현재 시점이다니. 이런 거 가볍게 잡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여러분 한 번 내, 매년 내? 매년 내기 때문에 이거를 납세 의무자 보고 매년 네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적으셔야죠. 이러한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니까 재산세는 무슨 방법밖에 없다?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가 없다고? 취득세 등록세는 달리 신고 및 납부가 없다고요. 취득세는 뭐였죠, 여러분? 신고 및 납부가 원칙이 돼 그 원칙이 이행되지 않으면 예외로 뭘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징수 갔던 거죠. 근데 재산세는 신고 및 납부가 아니라 무슨 방법밖에 없다고,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다고. 이게 재산세의 중요한 특징인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잖아요. 나왔었고요.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 다음 중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부가징수하는 거 골라보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왔던 거죠. 조건이 뭐였어요,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부가징수하는 거죠. 그러면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세 이렇게 나왔네요. 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통 징수해요, 안 해요? 취득세 징수 방법에 보통 징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걔들은 왜 답이 안 돼요? 조건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조건이 뭐였어요? 그쵸.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이렇게 조건가 나왔단 말이야. 출제위원이. 그러니까 그런 제시된 출제의 조건을 확인을 못하면 답이 엄한 대로 가는 겁니다. 아니 취득세도 뭐 예외 보통 징수 있지 않냐? 아니죠. 출제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부가 징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 요구하는 거죠. 보통 징수. 그렇기 때문에 적어놓으세요. 재산세는 오로지 무슨 방법만 취하기 때문에 보통징수 방법. 즉 누가 액션을 취하는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는가? 납세 고지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재산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산세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재산세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뭐가 나올 수 없다? 가산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세법인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는 신고 및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외로 보통징수로 가면서 뭘 끌고 갔어?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누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때야? 납세의무자가 액션 취하지 않았을 때죠. 근데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액션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액션 취하니까? 과세권자가 액션 취하니까 절대 그 어떤 경우에도 뭐는 나올 수가 없는가?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재산세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보면서 막 하다가 말장난치면서 슬쩍 뭘 때린다? 가산세 때린다. 그럼 여러분은 답은 끝난 거야. 문제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론하고 문제하고는 괴리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워서는 여러분 요즘 문제의 출제 경향에 따르면 상당히 삽질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출제원이 물어본 의도를 파악을 안 하고 자기가 답을 고른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자꾸 시험 문제를 자기한테 맞춰. 시험 문제를 자기가 아전인수한다는 얘기죠. 출제원이 물어본 대로 답을 고르는데 출제원이 어떻게 물어본 건 고려 안 하고 자기가 해석을 자기 기준에 맞춰 답을 고르는 거죠. 그럼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출제원이 내는 대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출제원이 요구하는 대로 문제 푸는데 가끔 하다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잘 많이 알고 충분히 학교 가시 있는 실력이 있는데 안 됐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문제 풀 때 자기 아전인수식이죠. 자기를 위주로 해석하는 거죠. 또 출제자가 내는 의도가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산세는 오로지 무슨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무슨 말이 나올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도 예상해. 이 정도까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에서는 절대 가산금이 발생할 수 없다. 몇 글자 고쳤어요? 한 글자 고쳐. 딱 한 글자. 그렇죠? 재산세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가산금 발생할 수 있어요? 있죠. 왜? 납부기에 내 납부를 안 하면 그때는 가산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는 나올 수 없지만 요 놈은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시라고 글자가 몇 글자나 되냐고. 딱 한 글자 차이잖아. 한 글자. 그죠? 이게 이제 고사장에 가서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제 요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요 바뀐 요 한 글자를 여러분이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답이 금방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기도 하는 거고.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지세 보통 징수 방법에서만 불가징수하기 때문에 과세권자 매년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보내줘. 고지서를. 근데 이 재산의 가액이 아주 소액이다 보니까 이 세금을 때렸더니 세금 비용이 징수 비용이 징수되는 세액보다 적어. 징수할 세액이 세액을 계산했더니 징수할 세액이 여러분 과세관청이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고요? 납세 고지서 보내줘. 그럼 고지서가 그냥 휙 날아가는 게 아니죠. 보내줘야죠. 그러니까 발송 비용이 발생하죠. 사람을 시키든지 우편물을 보내든지 발송 비용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그 징수 비용을 비교했는데 징수할 세액이 징수 비용보다 적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내가 돈을 들여갖고 징수하는데 그 징수되는 금액이 내가 들어간 것보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적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징수해야 돼, 안 해야 돼? 마이너스잖아, 이거는. 고지서 한 장 보는데 2,000원이야. 고지서 한 장 보는데 얼마인데? 2,000원인데 그로 인해서 징수할 세액은 1,000원이 돼. 그럼 연명을 2,000원 들어가고 1,000원 받아내는 거잖아.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그럼 이거 징수하는 게 효율적인가? 징수하지 않는 게 효율적인가? 징수하지 않는 게 효율적인 거죠. 그럼 이런 걸 징수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죠. 취득세에서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이거 어디서 나오는가? 보유세 나오는 거죠. 보유세. 징수할 세,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야.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뭐보다 적으면? 징수 비용보다 적으면 아예 징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건 납세 의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예요? 아니야. 납세 의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거는 납세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유세는 한 번 돼, 매년 돼? 매년. 근데 이때에 매년 과세를 하다 보니까 재산세는 그 기본적으로 시가 편익을 기본하는데 이 시가 편익은 또 시가를 기준하다 보니까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보유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어. 그래서 특히 보유세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 두느냐?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제도를 둡니다. 다 이런 거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유세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보유세에서만. 취득세나 등록물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이런 게 다 보유세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재산세 물어보면 이런 데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 이게 취득세, 등록세가 다른 점인데 이걸 안 물어보면 어디서 물어보냐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세부담 뭐예요, 여러분? 상한선. 최고선을 넘어서지 마라. 그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그 부동산 경제학에서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혹시 하셨나요?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했어요? 입문 과정에서? 물어보는 놈이 나쁜 놈이지. 스키가 뭘 했는지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이씨. 그럼 요거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요거는? 응? 최고 가격제지, 최고. 일정한 선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분의 부동산 경제학에서 요거 뭐예요? 아, 그렇게 배우셨어요? 수요와 공급으로? 저희 때는 소변 금지로 배웠어요. 죄송합니다. 이상하다. 자, 그러면 요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죠. 예. 그러면 최고 가격제라는 것은 균형 가격 위에서 설정해야 돼, 밑에서 설정해야 돼? 응? 그렇죠. 균형 가격 위에서 설정해야 되겠죠? 맞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최고 가격제는 균형 가격 위에서 설정한다. 균형 가격 밑에 설정한다. 밑에서 설정해야 최저 가격제의 의미가 존재하는 거죠. 이게 왜 이래? 요걸로 바꿔야죠. 요걸로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는 얘기잖아. 그럼 최저 가격제는 균형 가격 위에서 설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려가지 마라. 요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이게 바로 최저임금제죠.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시간당 알바 최소 얼마 줘라. 그러니까 요 균형 가격이 어디 위에 설정해야 돼? 위에서. 그럼 거꾸로 최고 가격제는 위에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요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죠. 응? 아파트 분양 가격이 너무 높아. 너무 높다 보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서민들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일반 서민이 살 수 없는 저 높은 가격에서 분양하니까 도저히 서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해버리는 거죠. 시장 가격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눌러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잖아. 그러면 우리 이거는 세부담 상한선은 최고 가격제야, 최저 가격제야? 최고 가격제다는 얘기죠.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란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세부담 상한선은 뭐를 말하냐? 올해 부과되는 세금이 당해연도세액은 올해 이제 재산세 때리는 거야? 그럼 무조건 과표다 세율 곱해서 나온 산출세를 그대로 때리지 말고 요거를 올해 부과된 결정된 세액을 뭐와 비교하냐? 직전연도 세액과 비교하라는 얘기야. 직전연도 세액에 뭐를 초과하지 마라?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야, 이게. 자, 올해 재산세 때리는 거야? 올해 재산세 때리기 위해서 재산세를 계산을 해봤어. 그러면 그 계산된 재산세를 그대로 고지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뭘 비교하라? 직전연도 세액을 비교해서 직전연도 얼마 때렸냐? 그 재산에 대해서 직전 때린 금액이 얼마냐? 그 금액에 뭐를 초과하지 마라?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모든 보유세에 나오는 공통사항이죠. 우리 보유세 종류 세 가지 어떻게 외우겠죠, 여러분 지금? 세지종 이렇게 외우죠. 그럼 세지종 공통상이란 얘기야. 그럼 요거는 어디에만 있냐? 재산세, 지역 자원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모든 보유세니까 어디까지 적용된다고 이거는? 얘하고 차이점 뭐죠? 얘는 재지종, 종부세도 적용되는 규정이죠. 요거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지역 자원시세만 나오는 규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섬세한 차이가 있네요. 이런 게 더 뭐로부터 나오는 특징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은 보유세다. 그런에서 파생되는 규정의 특징을 잡으시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자, 보유세 개념 상당히 시간을 투입하면서 설명드렸네요. 자, 두 번째 갑시다. 재산세도 기본이 대물세입니다. 밑줄 대물세입니다. 취득세는 오로지 대물세입니다. 취득세 등록면세는 오로지 대물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에서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뭐다? 대물세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취득세 등록면세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대인세가 있습니다. 이게 취득세와 다른 점이에요. 졸려요? 문 좀 닫아줘. 미안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어디까지 설명했지? 대물세죠. 죄송합니다. 요즘은 이제 자꾸요, 집 나면 잘 못 찾아가. 어떡하면 좋나, 이제. 대물세까지 했죠. 네.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 자원세, 기본적으로 무슨 세다, 여러분? 대물세죠. 대물세니까 과세 물건에 중점을 둬서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하고요? 개별 과세하죠. 개별 과세하다 보니까 무슨 세를 적용하죠, 여러분? 비례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취득세, 등록 면허세와는 달리 재산세는 대물세 말고도 또 뭐가 있다? 대인세도 있다. 밑줄 특징이죠? 그럼 그런 거 좋아한다고, 튀는 걸 좋아한다고. 출제는 계속 강조한다. 튀는 놈을 좋아한다. 그래서 대인세니까 대인세는 성격상 무슨 과세예요, 여러분?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대물세, 대인세라는 개념을 모르면은 우리 세법을 공부하는데 매우 어려워져요. 대물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 물건이야. 물건, 과세 물건.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대물세는 뭐에 대하여?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라는 얘기죠. 그럼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예, 어쩌라고가 아니라 대물세는 성격상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가 이루어지는가?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가 하는가? 개별 과세. 그리고 무슨 세율 정하는가?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아이씨, 근데 제가 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써? 원칙. 굳이 제가 원칙이란 말을 왜 한가? 그렇죠. 예외도 있긴 있다. 그 얘기 여러분. 왜 했는지를 좀 이해해달라는 얘기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출제에 뭔가 얘기를 하면 왜 그 얘기를 하는지를 좀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이게 원칙이야. 뭐와 똑같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그런데 재산세는 순수한 100% 대물세가 아니라 예외로 뭐가 있다? 대인세가 있다. 아, 요거는 누구에 대해서? 사람. 그럼 보유세에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 얘기야. 보유세에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소유자죠. 그러면 소유자별로 얘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무슨 과세하라고? 합산과세라고. 합산과세하면 항상 얘는 예외 없이 어떤 세율이 나온다? 누진세율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정리합시다. 무슨 말이 나오면요. 그러면 요 말은 뭐와 연결돼야 되는 거고? 합산과세란 말인가 연결돼야 되고.
왜냐면 이게 정확히 말하면 납세의무자별인데 지금 보유세에서 납세의무자 누가 여러분?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가 나온가? 여기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는가 원래? 납세의무자별. 근데 보유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니까? 소유자니까 소유자별 그런 거 여러분. 어쨌거나 키워드는 뭐야 여러분? 키워드는 뭐예요? 합산이에요 합산. 그리고 항상 합산일 때는 무슨 뭐와 연결된다고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요거 개념 좀 설명드립시다. 자, 값이가 여러분, 값이가 재산을 A 재산, B 재산, C 재산 세 개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값이.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대물세는 대물세로 과세하라. 그럼 어쩌라는 얘기야? 사람을 봐라, 물건을 봐라. 물건을 보라는 얘기야. 누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라 재산이란 개별 과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따로 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산세가 몇 개 나오는가 여기는? 3개가 나온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거를 대인세로 과세래. 대인세. 그러면 물건을 봐라, 사람을 봐라. 사람을 보라는 얘기야, 사람을. 얘를 보고 과세하라는 얘기죠, 얘를. 그런데 갑이 갖고 있는 재산이 몇 개가 있네? 3개. 그럼 이거 다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이걸 다 뭐 하라는 얘기야? 합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합해서. 이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인세가 몇 개 나오는가? 하나만 나오죠. 왜? 다 합해서 과세했으니까. 그러면 합한 금액이 뭐 하면? 크면 클수록 어떤 세율 때리겠다는 얘기야? 높은 세율, 누진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개별과세가 유리한가? 합산과세가 유리한가? 납세의무자 측면에서 납세의무자는 개별과세가 유리하죠. 그러면 합산과세는 대표적인 대인세로서 또 뭐가 있냐? 여러분 바로 소득세죠. 소득세. 소득세가 전형적인 뭐예요, 여러분? 대인세. 여러분 명의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소득의 원천 유형을 구분해서 다 여러분 명의로 뭐 하는가? 합산과세하죠. 합산과세에서 그 합산한 금액이 뭐 하면? 크면 클수록 적용된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즉 절세, 소득세의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소득세의 절세 방법의 가장 기본이 뭐야? 소득을 어떻게 하라? 분산하라는 얘기죠. 분산. 한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갖고 있는 것보다 2사람 이상으로 소득을 뭐 하는 게 분산하는 것이 소득세 절세 방법의 기본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분이 절세 세금 줄이는 방법 가르쳐주는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달래. 그럼 여러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세법을 모르면 절세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봐요. 자, 여러분이 아저씨가 직장을 다녀.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아저씨도 이제 정년 퇴직한 연령이 다 됐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뭐 먹고 살아? 이제 고민해야죠. 여러분은 고민 안 하나 보네. 빵빵하게 준비해놨나 보지 벌써. 자, 이때에 이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연령에 종사했을 때 어떠한 소득을 발생시킬 거냐? 어떤 소득을 발생시켜야 돼 그러면?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로를 제공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떤 소득이 발생해야 돼 그 대신? 불로소득이 발생해야 되겠죠. 불로소득이 나쁜가? 우리 세법에서 말한 불로소득은 단순해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불로소득이랍니다. 일로 갈 수밖에 없죠. 고령화될수록 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불로소득의 대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해요. 또 무슨 소득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죠. 저희 시절에 가끔 그래요.
지금이라도 산 거 하나 좀 분양받아 놓은 게 안 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아직 내 일한다. 이게 발생해죠, 이게. 근데 지금 이거는 힘들죠. 요거는 뭐야, 여러분? 이자와 배당인데, 이거는 이제 힘들어요. 무슨 시대니까? 저금리. 자, 최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했죠? 동결시켰죠? 1.5%. 여기서 1.5%는 은행과 고객과의 거래가 아니라 은행과 은행, 한국은행과 일반 금융기관의 거래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금을 해도 이자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배당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냐고 지금 안 돌아왔죠. 정말 우리나라 경기 심각한데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어요. 저만 신경 써요. 그럼 이것도 힘들죠. 또 잘못 투자하면 어떻게 돼?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이거죠, 지금. 고민해 볼 필요 있죠. 하여튼 저도 고민이고요, 여러분, 고민. 그러면 자, 요거 마무리 할게요. 재산세는 원칙이 뭐다, 여러분? 대물세. 요거 뭐? 대인세. 그러면 자, 대인세는 합산과세하는데 자, 여러분이 아저씨가 배우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무슨 소득이 발생했다? 근로소득. 근데 내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소득을 발생시키려는가? 임대소득. 그래서 내가 상가나 기타 뭐 완룸, 투룸 뭐 이런 거 해가 분양받아서 뭘 주는가? 임대. 그럼 이때 명의는 누구? 그 명의자는 취득 명의자 누구를 하라? 응? 배우나 명의를 어떻게 하라고? 분산시켜야 된다고, 분산. 이래서 아저씨가 돈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취득하는 부동산을 또 누구 명의로? 아저씨 명의로 하면 그 임대소득이 근로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포함돼서 무슨 소득, 무슨 과세가 되는가? 합산과세. 합산과세니까 어떤 세를 적용되는가? 누진세이죠. 그러면 아저씨가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임대소득은 누구 명의로? 처의 명의로 돌리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해하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저씨한테 하면서 이번에 취득하는 부동산 내 명의로 합시다. 그래 아저씨가 아 그렇지 하고 바꾸는데 느닷없이 내 명의로 줘! 내 명의로 줘! 그러면 아저씨는 어떤 생각이 들어? 정리할 때가 됐구나. 이제 서서히 가방 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하면서 왜 명의를 내 명의로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공인중개사니까 고객한테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개별적으로 과세하겠다. 근데 예외로 무슨 과세하는 게 있다? 합산과세. 그게 뭐냐? 요 합산과세하는 게 뭐냐? 재산세사 거기 써져 있죠. 밑줄.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 합산과세 토지. 딱 요 두 가지만입니다. 밑줄.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 합산과세 토지. 요 두 놈만 대인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제목을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세구나? 대인세라는 게 나타나야 돼요.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 합산과세 토지라는 것을 보는 순간 얘는 무슨 세다? 대인세라는 것이 떠올라야 된다고. 뭘 보고? 뭘 보고? 그죠? 그거죠. 밑줄. 합산 써져 있잖아. 합산 과세라는 말을 보는 순간 얘는 무슨 세다고요, 여러분? 대인세다라는 게 뇌리에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게 떠오르면 답이 보이는 거고 안 떠오르면은 그냥 계속 삽질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딱 몇 놈만? 두 놈만. 그런데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왜? 이름에 나와 있다는 얘기야. 별도 뭐라서? 합산과세 토지. 종합 합산과세 토지. 이게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일단은 지금은 입문 과정에서. 하여튼 제목에 뭐라 써져 있다? 그러니까 무슨 세다? 그죠?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험이란 놈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물어보면 좋은데 출제는 절대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합산한다. 누구별로 합산하라는 얘기야? 누구별로? 그죠. 사람이, 재산세에서 사람은 누구야?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얘기죠. 그럼 합산할 때 어디 단위로 합산할 거냐? 전국에 있는 모든 별도 합산가세 토지와 종합상가세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면 되겠죠. 네. 어디를 다녀?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 다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삽질하는 거예요. 합산을 하기는 합산하는데 이 합산 단위 지역이 어디야?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는 것만 합산할 수 있어요. 그 출전들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 왜 국내가 못 나오고 시군구가 나온 거죠, 여러분? 누가 부과는? 재산세 과세권자 누구랬어요? 그죠? 시, 군, 구랬잖아, 여러분. 그 합산하더라도 자기 어디 있는 것만, 관할 구역 안 있는 것만 합산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여러분. 국내로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 주소지가 노원구야. 근데 주소지가 노원구인데 재산이 노원구만 있는 게 아니라 강남구에도 있고, 서초구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더래요. 그럼 그걸 다 합산해서 가세면 노원구청장이 다 먹네? 그럼 강남구청장이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 강남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독립해서 강남 자치구 따로 만들겠다가 이거 또 동영상 나가네. 편집 부탁해요. 그래서 합산 단위적이 어디다? 시, 군, 구 단위라는 겁니다.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국내로 합산해서 가사는 게 있어. 똑같은데 요거를 시, 군, 구가 아니라 뭘로 하는 게 있어, 여러분? 국내로 합산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같은 보유세인데 소유자별 합산 가세 걔는 시, 군, 구가 아니라 국내를 단위로 해서 합산 가세. 응? 그렇죠. 그게 바로 종부세예요. 종부세. 종부세, 재산세 차이점이에요, 이게.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니까? 국세니까. 국세니까 합산 과세 단위 지역이 어디로 바뀌는가? 국내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출퇴는 이런 거 갖고 장난친다니까? 아이, 짜증나. 여기는 시군구라더니 또 왜 여기는 또 전국이야. 아이,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래, 다시. 모처럼 나왔더니, 우리 뭐 여차면 안 나와?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어제 과음해서 못 나오고 불금을 보냈대나 뭐래나. 수험생이 불금이 어딨어. 차이점 보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어디 가냐면 자, 305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종부세죠. 종부세는 같은 보유세인데 뭐예요, 여러분? 국세, 국세 밑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납세무자 있죠. 결국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냐면 여러분 세 가지예요. 주택할 때 주자 동그라미 하나, 주택할 때 주자 동그라미, 종합합산과세 토지할 때 종자 동그라미, 별도합산과세 토지할 때 별자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우리 1년 내내 이걸 제가 뭐라 하냐면 주종별이랍니다.
전하 무슨 별? 주정별. 별에서 온 그대의 원작자가 접니다.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이야? 주정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이에요. 오늘 집에 가는 즉시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또는 오빠한테 얘기하세요. 자기는 주정별에서 온 천사고 사는 걸 영광으로 알아 이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느 별에서 오셨어요? 주정별에서 오셨어요. 주정별. 그럼 거기 보시면은 주종별 납세모자 보세요. 별표 3개 시뻘겋게. 종보세는 납세모자를 모르고는 얘기가 끝나는가? 게임 끝난가? 주택은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주택의 밑줄 모순 가격을 가지고 공시가격 합계인데 그 합계의 단위가 어디야? 국내입니다. 국내. 그래서 거기 합산은 합계액은 어디를 단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소유자별 합산가세 있죠, 여러분? 그 밑에 박스 있죠? 무슨 별? 소유자별 합산가세 있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시뻘겋게 칠주세요. 누구 별? 소유자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가세? 합산. 그때 그 합산 단위 중에 적어놓으세요. 어디다 여기는? 국내다. 시뻘겋게 표시해야 돼요. 딱딱 키워드만 잡아. 그냥 죄다 밑줄 다 치지 말고 제발. 그래서 소유자별. 그리고 동그라미 쳐놨죠? 그 부가 하나 더 넣었어요. 예외 없음. 소유자별 동그라미 쳐놓고 옆에다 적으시라고요. 예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무슨 가세? 합산. 이때 합산 과세 단위 지역은 어디 단위야? 국내. 이게 종부세 특징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밑줄 갑시다. 공시가격을 따지래, 밑줄. 공시가격,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네. 무슨 말이 못 나온다? 시가 표현액이 못 나왔죠. 적어놓으세요. 시가 표현액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가 표현액이 못 나오니까 뭐가 나온가? 공시가격, 공시가격, 공시가격 그런가. 그럼 출제는 말장난 치는 거죠. 공시가액을 살짝 물어봤고 시가 표현액으로 바꾸면 여러분 잡아내야 돼. 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종부세는 시가 표현액이라는 말이 왜 못 나오냐고? 국세니까. 국세니까. 시가 표현액은 어디에서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지방세, 지방세. 그러니까 시험에 여러분 어려운 것도 물어보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물어봐요. 잘 물어봐요. 그 공시가격 주택일 때는 자 결론 가장 중요한 거죠.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6억 동그라미. 종합합산가세토지 얼마 초과? 5억 초과. 5억 동그라미. 별도 합산가세토지 얼마 초과? 80억 동그라미. 여기 6억, 5억, 80억. 동그라미 쳐놨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저세요. 과세 기준 금액이랍시다. 이게 종부세를 과세 때 기준되는 금액이라는 얘기야.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 동그라미 친 거 6억, 5, 80억.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6억, 5, 80억을 뭐란다? 과세 기준 금액. 이걸 모르면 종부세는 얘기가 안 됩니다. 이게 종부세야. 근데 재산세는 자 다시 재산세 옵니다. 301조. 자 마무리할게요. 원칙은 재산세는 뭐야 여러분? 대물세.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세가 있다? 대인세가 있는데 이때 대인세라는 것은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무슨 가세? 합산가세에서 무슨 세를 때리는데 누진세를 때리는 예외적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별도 합산가세 토지, 종합 합산가세 토지. 이걸 따로 외우지 말고 뭐를 보는 순간? 합산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얘가 뭘로 돌려버려야 된다? 대인세로 돌리는 거죠. 대인세니까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하는데 그 합산 단위 지역은 국내가 아니라 어디다? 시군구 단위다는 얘기죠. 그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과세권자?
노원구 구청장. 그럼 노원구 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누구 거? 갑 거를 합산하라는 얘기죠. 합산을 하더라도 합산 단위 지역이 어디다? 시, 군구. 왜 시, 군구가 되는가? 재산세 과세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산하더라도 합산하는 지역이 국내가 아니라 어디다? 시, 군, 구.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재산세니까. 근데 요걸 어디 단위로 합산하는 지역이 있더라? 국내를 단위로 해서 합산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다? 국세인 종부세죠. 근데 종부세는 아무나 낸다? 아니. 누구만 낸다? 누구만? 고액. 그 고액이 우리 아까 보았던 6억, 5억, 80억 초과자죠. 그러니까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야. 내가 내고 싶다고 해서 낼 수 있는 세금이 아니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 꼭 좀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적에서 밑줄, 수익세 또는 응입과세 밑줄, 수익세 또는 응입과세. 밑줄, 수익세 또는 응입과세 밑줄. 그리고 꼭 적어놓으세요. 요 말은 재산세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수익세 또는 응입과세란 말은 어디서만 나와야 된다고? 재산세에서만 나와야 돼. 꼭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취득세나 종부세에서 이 말이 나오면 마저 틀려. 틀려. 이런 게 재산세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과세권자 봅시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밑줄 누구래서 시뻘겋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니까 놓치지 말라니까. 단서가 있죠. 근데 단서 있죠 옆에. X 시험에 절대 안 나와. 지방세법 규정은 맞는데 어디는 안 나온다고? 시험에는 안 나와요. 못 나옵니다. 이거 출제는 절대 못 물어봐요. 왜 못 물어보냐? 여기는 서울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구 시험에다가 서울특별시에 대한 것만 물어보면 딴 사람들 들그러나. 절대 시험 안 나와. 자, 납세문자 별표 3개 이미 시뻘겋게 표시되어 있나요? 시뻘겋게. 매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매년. 2015년에 나왔냐고? 나왔어. 당연히 나왔지. 우리 했어 안 했어? 이미 납세무자 1번 했죠? 어느 날 현재? 과세기준인 6월 1일 현재. 누구야? 소유자. 근데 소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사실상이 중요하다. 사실상 시뻘겋게 똥내냈죠. 사실상. 그거와 대응되는 게 바로 의제 납세무자 뭐다? 1번이다 그랬죠. 이 납세무자 원칙 1번과 의제 납세무자 1번을 비교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묶으세요. 사실상의 소유자와 의제 납세무자 1번하고 묶으시라고. 그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야, 출제요는. 그래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1번과 2번은 특징이 뭐랬어?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안 묶였으면. 1번과 2번은 뭐가 안 된 경우다? 등기가 안 됐다. 매수자가 취득했는데 그 자기 명의로 뭐를 안 하고 있는가?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6월 10일까지 뭐 하라? 신고하라. 근데 밑줄 조건 제시됐네. 출전이. 뭐라 됐어? 조건이 뭐야? 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사실상이 안 돼 모른대. 모른대. 이게 조건이단 말이야. 이 조건을 봐야죠, 여러분.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누구란 얘기야? 동그라미 누구란 얘기야? 이때는 공부상이야.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묻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납세문자 원칙 1번은 뭐였는데? 그죠? 근데 의제 납세문자 1번은 뭐야? 그러면 출제는 이거 갖고 장난친다는 얘기야. 사실상과 공부상을 막 뒤에 섞거나. 눈 떠! 지금 졸 타임이 아니야. 자, 좀 움직이세요. 다 왔어. 좀 쉽다. 하는데 지금 요건 마무리해야 돼. 자, 납세문자 1번과 의제 납세문자 1번 묶으셔야 돼요. 묶어놓고 차이점이 보여요? 한 놈은 뭐랬어?
사실상. 근데 그 의제는 뭐랬어? 그럼 공부상으로 가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여러분이 사실상으로 갈 건지 공부상으로 갈 건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출제는 이거 조건 장난칩니다. 예전엔 조건 장난 조건 갖고 장난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공부상을 몰고 갔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이 나오는 법률상의 규정의 조건을 출제를 막 바꿔놓고 여러분들 결론은 공부상이나 사실상 그거 물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즘 문제가 어려운 게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과세 대상 가도록 하겠습니다.